폴란드를 반대했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를 제안하게 된 딸이 있습니다. 한국 진출을 반대해 3년간 연락조차 끊어졌던 폴란드 시골 출신 23살 안나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완강히 반대했던 부모님이었죠. 끝까지 딸의 한국행을 막으려 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이 팔려간 줄 알고 무작정 한국으로 찾아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안나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한국 이주를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딸이 팔려갔다고 여겼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안나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직도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 이름은 안나이고 올해 26살입니다. 폴란드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자브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작아서 인구가 겨우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아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마을 중심가에는 작은 교회 하나와 잡화점 2개, 그리고 낡은 버스 정류장이 전부였어요. 예전엔 마을 외곽에 큰 탄광이 있어서 그나마 일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같은 대도시로 떠나갔고 남은 건 노인분들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지켜야 하는 몇몇 가족들 뿐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작은 농장에서 감자와 양배추를 기르시고 어머니는 마을 유일한 잡화점에서 일하셨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한 달 수입이 1,000유로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난방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100년도 넘은 오래된 벽돌집이라 단열이 전혀 안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미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거나 간단한 브레이딩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친구들도 안나가 해주면 진짜 예뻐진다고 칭찬해줬고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께 미용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사무직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렸고 결국 크라쿠프에 있는 미용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가 1년에 3,000유로였는데 우리 가족 입장에선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농장 일을 더 늘리시고 어머니는 저녁에 청소일까지 하시면서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죄송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미용학교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배우는 거였거든요. 컬러링, 펌, 커트, 스타일링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졸업작품 발표였어요. 저는 클래식한 유럽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헤어스타일을 제안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결국 우수상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미용사 시급이 고작 4유로에서 5유로 사이였어요. 하루 8시간 일해도 30유로에서 40유로 정도밖에 벌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마저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로 돌아와서 알아봤지만 더 절망적이었어요. 마을엔 미용실이 딱 하나 있었는데 70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도 손님이 별로 없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같은 대도시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원룸 하나 구하려면 한 달에 최소 500유로는 들어가는데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처음에 2,000유로 정도는 있어야 했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더 답답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자가 뭐 그리 야심이 많아? 그냥 적당한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라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심지어 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까지도 안나야,
너무 높은 꿈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에선 여자가 23살까지 결혼 안 하면 늙은 처녀 취급을 받았어요. 교회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안나 엄마, 딸 시집 언제 보낼 거야? 라고 물어보시고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정말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미용 영상을 보게 됐어요. 친구가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다가 연관 동영상으로 뜬 거였는데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클릭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용 기술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컬러링 하나만 해도 정말 예술 작품 같았고 펌이나 매직도 자연스럽고 세련됐습니다. 특히 헤어컷 기술이 정말 놀라웠어요. 똑같은 머리 길이라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용뿐만 아니라 패션, 메이크업, 스킨케어까지 모든 게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 속 여성들은 당당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도 주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그런 여성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숫자 색이나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음이 정말 어려웠지만 뭔가 음악처럼 들려서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요즘 이상한 아시아 음악만 듣는다느니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완전히 미쳤다느니 하는 소리들을 자주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거 봐서 뭐해? 어차피 갈 수도 없는 먼 나라인데 라고 말했고 부모님도 딸이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어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현실을 바라라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조금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역시 너무 먼 꿈을 꾸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가고 싶어졌거든요.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모든 게 제가 원하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지도 몰라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유일한 미용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키도 크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동양인이었는데 70대 할머니 미용사분이 완전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손짓 발짓으로만 소통하려고 하시는데 영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침 저도 그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유로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용돈은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시골 마을에, 그것도 폴란드 남부 구석진 곳에 한국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폴란드 출장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툰 영어로 I love Korea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신기하고 설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분의 이름은 정훈이었어요. 28살로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에 있는 공장과 기술 협력 관련 출장을 왔다가 머리를 자르러 오신 거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서툰 영어로 대화했는데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정말 신기해하시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정훈 씨가 제 손재주를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직접 제 실력을 인정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 정훈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자신의 친구들 중에도 미용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선 미용업이 정말 발달되어 있고 실력 있는 미용사들을 많이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엔 외국인 미용사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 씨는 제가 진짜로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연락처를 주시면서 혹시 한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폴란드를 떠나기 전에 다시 미용실에 오셔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은 씨가 알려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숙소도 제공해주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만 제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처음엔 우리 딸이 한국 사람을 만났구나 하시면서 신기해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뭐라고? 한국까지 가겠다고? 아버지가 정말 놀라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도 내 딸을 그런 먼 곳에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정훈 씨가 알려준 정보들을 찾아보고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정훈 씨도 이메일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원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거든요.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너무 설레면서도 무서웠거든요.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내 딸을 그런 먼 곳에 보낼 수 없다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꼭 그렇게 멀리 가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어요.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도 못했고 식사 시간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제가 꼭 가고 싶어요.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제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하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은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는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도 전혀 안 통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 충격도 정말 컸어요. 한국의 미용실 문화는 폴란드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게 정말 빠른 템포로 돌아갔고 선후배 관계도 엄격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온 직원들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했고 청소나 정리 같은 일들도 신입이 다 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부 손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머리를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수근거리거나 한국 사람한테 받는 게 낫겠다며 다른 직원을 찾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갈 무렵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그때 정은 씨가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는 안나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려워요. 제가 도와줄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훈 씨는 저녁 시간에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말엔 미용 기술을 더 배울 수 있는 교육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학원비며 교육비며 만만치 않았지만 정훈 씨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초적인 문법부터 배웠는데 선생님이 안나 씨는 발음이 정말 좋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매일 밤 숙제하고 단어 외우느라 정말 바빴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정훈 씨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데려가 주셨거든요. 경복궁, 영동, 홍대 같은 곳들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식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정말 매워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정훈 씨가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저도 처음엔 매웠거든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불고기, 비빔밥, 냉면 같은 음식들도 하나씩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훈 씨와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됐거든요. 정훈 씨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정훈 씨가 안나 씨가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안나 씨 덕분에 폴란드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손님들과 소통이 가능해졌고 미용 기술도 한국 스타일에 맞춰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가진 유럽식 감각과 한국의 정교한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원장님도 안나 씨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외국인이라서 걱정된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정훈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가 안나 씨, 저희 정식으로 사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말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연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언제 집에 올 거냐고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미용 실력도 늘고 있고 정훈 씨라는 소중한 사람도 만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았거든요. 인턴십이 끝나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만든 스타일에 유럽 감성 헤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1000명을 넘어서고 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댓글들도 너무 예쁘다.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배운 클래식한 기법과 한국의 트렌디한 감각이 만나니까 정말 독특한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 원장님도 제 변화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씨 덕분에 우리 미용실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고 있어요. 손님들이 안나 씨 스타일을 많이 찾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훈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갔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주는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정훈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한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산, 제주도, 경주 같은 곳들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훈 씨가 안나 씨와 함께 여행하니까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도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안나야, 우리가 한국에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팔려간 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드릴 때마다 잘 지내요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제가 힘든 걸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한국 같은 먼 나라에 딸을 혼자 보내다니 하면서 수근거리는 말들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것도 들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팔려갔는지 확인하러 오신다니요. 부모님은 정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평생 폴란드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딸 때문에 그런 먼 여행을 결심하셨다는 게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가 정말 걱정됐어요. 정은 씨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정은 씨가 괜찮아요. 제가 공항까지 함께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은 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부모님을 마중 나가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정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긴장됐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1년 만에 본 부모님이 정말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걱정으로 많이 야위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보시는 순간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정말 우리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더 놀라신 건 제가 운전해온 차였어요. 고급차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소형차였는데 부모님은 제가 차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셨습니다. 안나가 정말 차를 몰고 다녀?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정은 씨를 소개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은 씨가 정말 정중하게 폴란드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은 씨가 저를 위해서 폴란드어까지 배웠다는 걸 아시고는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셔가는 길에 어머니가 계속 한국이 정말 깨끗하고 발전됐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도 건물들이 정말 높고 멋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밖을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폴란드 시골에서만 살던 부모님에게는 서울의 모든 게 신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이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원장님과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특히 제가 손님의 머리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딸이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신 부모님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걱정 어린 표정이었는데 점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제 실력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개인 작업실도 보여드렸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따로 개인 고객들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크지는 않았지만 제 취향대로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이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정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정은 씨가 얼마나 저를 잘 대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은 씨도 부모님께 정말 정성껏 대해드렸어요. 특히 정은 씨가
부모님을 위해서 폴란드 음식을 찾아서 같이 먹자고 제안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음식까지 찾아서 먹자고 하다니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이 팔려간 게 아닌가 걱정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직접 보시면서 정말 놀라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안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아빠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선 여자도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시는 모습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K-팝을 들어보시고는 이 음악이 왜 전 세계에서 인기인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내용이 정말 재미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처음엔 매운 음식을 걱정하셨는데 불고기나 갈비 같은 음식들을 드시고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놀라셨어요. 김치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낸 후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내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은 씨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은 씨도 부모님께 정식으로 안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폴란드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 네 명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안나야, 엄마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한국에 온 게 팔려간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찾은 거였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부모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폴란드로 돌아가신 후 저와 정은 씨는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은 씨가 이제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산타워에서 정말 로맨틱하게 청혼해 주셨어요. 반지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폴란드 시골에서 그냥 결혼이나 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제 의지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정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쪽 문화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예식장에서는 한국식으로 진행하되 폴란드 전통 음식도 일부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부모님이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딸 결혼식인데 한국 옷을 입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고 감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은 씨가 안나 씨가 미용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결혼 1년 후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헤어샵을 열 수 있었어요. 제 헤어샵은 안나 유럽 헤어하는 이름으로 오픈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 취향대로 꾸민 아기자기한 공간이었어요. 유럽 감성과 한국의 세련된 기술을 접목한 스타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000명을 넘어섰고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안나 선생님만큼 우리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고객들도 유럽 감성이 정말 독특하고 예쁘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 2년 후 부모님이
우리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폴란드 시골에서는 할 일도 없고 한국이 훨씬 살기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딸 옆에서 살면서 손자 손녀도 봐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셨어요. 저와 정훈 씨가 도와드려서 부모님의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정훈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정착하신 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시면서 6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시면서 김치까지 담그실 정도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복지 제도에 정말 놀라셨어요. 폴란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친절하다고 감탄하시면서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무릎 수술도 한국에서 받으셨는데 의료진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드려서 감동하셨습니다. 저희 헤어샵도 더욱 번창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마음도 편하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직원도 3명까지 늘어났고 한국인 직원들이 사장님 부모님이 정말 친절하시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어머니가 한국에서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들 마테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폴란드 사람이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마테오는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서 이미 두 나라 문화를 다 이해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정은 씨도 폴란드어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마테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온 가족이 3개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적인 가정이 됐어요. 마테오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폴란드어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 헤어샵도 이제 강남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연예인들도 종종 찾아오시고 패션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됐어요. 유럽 감성 헤어의 1인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는데 정말 꿈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고향 마을의 변화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안나가 팔려갔다고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나가 정말 대단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연락을 많이 해요. 언니처럼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여자는 그냥 결혼이나 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폴란드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폴란드 여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폴란드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시고 어머니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폴란드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하십니다. 정은 씨와 저는 내년에 더 큰 헤어샵으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번엔 교육원도 함께 운영해서 제가 배운 유럽 기법을 한국 미용사들에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안나 헤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문의가 많이 와요. 마테오도 이제 5살이 됐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폴란드어로 코암치의 마무라고 바꿔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웃겨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폴란드 전래동화를 들려주시면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폴란드 시골에서 미용사 시급 사유로를 받으며 절망하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가끔 안나야,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신 건 당연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 됐죠 라고 답변드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큰 꿈을 이루면서
저처럼 꿈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테오가 자랄 때쯤이면 더욱 글로벌한 세상이 될 텐데, 저희 가족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줬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 제 인생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